이번 단원에서는 인간의 광의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종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자신들의 생명은 돼지, 코끼리, 늑대의 생명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힘이 곧 정의인가? 인간 집단이 돼지 집단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면 돼지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 미국인의 생명의 가치가 아프가니스탄인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인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인보다 미국인에게 투자되는 비용 및 교육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미국인의 생명이 더 가치 있게 취급된다. 그러나 이것은 세력 균형의 부당한 결과일 뿐이지 우리는 이처럼 생명에 있어서 경중을 없다고 여긴다. 201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5%는 자연 선택을 통한 인간 진화를 믿으며 32%는 진화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신이 개입을 주장하며 46%는 성경에 따라 인간 창조를 믿는다. 석사 학위 소지자 중 25%는 성경을 믿고 29%는 자연 선택을 주장한다. 일부 신자들은 진화론을 거부하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이론들은 믿음과 상호 모순하지 않으며 진화론은 영혼 개념을 비엎어 변화를 강조한다. 인간은 영원한 본질을 가지지 않으며 이것은 인간의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인간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만이 의식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주관적 경험의 흐름이며 감각과 욕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로봇과 컴퓨터는 의식이 없으며 감각과 욕망이 없어서 인간과 다르다. 동물의 의식 여부는 논란이었고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은 마음이 없는 자동장치로 여겼다. 과학은 뇌와 주관적 경험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여전히 세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과학자들은 아직 뇌의 전기 신호와 주관적 경험 간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이러한 현상이 어떤 전화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주관적 경험은 생존과 행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이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긴 하지만 감정과 주관적 경험을 해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뇌에서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주관적 경험은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넘어선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며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동물의 의식과 감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 큰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동물의 감정을 비의식적인 알고리즘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동물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동물 복지와 행동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물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동물과 인간 간의 뇌 구조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인간의 의식의 특징을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고 동물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의 의식과 감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동물과의 공존을 보다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의식 비교는 여전히 미결된 주제이다. 핵심 질문은 의식과 자의식의 차이에 관한 것이며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언어를 사용하여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비언어적 동물들도 우울, 행복, 배고픔을 느끼지만 자아 개념을 가지지 않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합니다. 동물의 행동은 비의식적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일 수 있으며 동물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은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산티노의 사례를 통해 비의식적 알고리즘의 역할이 강조되고 의식의 정확한 성격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진전되고 있다. 2010년의 감동적인 쥐 실험에서 쥐들의 공감과 협력 능력이 관찰되었습니다. 갇힌 쥐를 자유로운 쥐가 도와주며 그런 후 초콜릿을 나누어 먹는 실험은 동물의 감정과 협력을 강조하며 회의론자들과 논의되었다. 이러한 행동을 고통 감소의 반응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시되었고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또한 말 한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의 놀라운 능력을 인간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류 우월성은 지능과 도구 제작 능력뿐 아니라 협력 능력에서 비롯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유연한 협력 능력을 가진 유일한 종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는 대규모 협력과 조직이 권력 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례로 가득하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 정복,
러시아의 1917년 혁명, 루마니아의 1989년 혁명, 그리고 이집트의 2011년 혁명 등에서 협력과 조직은 권력의 장악과 정치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는 협력과 조직이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협력과 조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며 역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아있다.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대규모 협력 능력 때문이라면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우리는 종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고 인간의 위협을 드러내며 우리만의 특별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규모 협력 덕분에 이룬 것이라면 이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근거일까? 인간은 효과적인 협력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크고 정교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피엔스는 대규모 협력을 상상과 신뢰에 의존하며 특정 시각적 표식을 통해 다른 이들과의 협력을 가능케 한다. 이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지만 친척, 늑대, 돌고래 등의 사회적 포유류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상상력과 신뢰에 기반하며 이는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상상의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한다. 이 질서는 역사적으로 진화하며 우리의 가치 및 신념은 미래의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 및 문화에 의해 형성된 상호주관적 실제의 맥락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 가치, 종교, 정치 체계를 포함한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의 진전은 이 질서를 재정의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다른 가치가 중요시될 수 있다. 우리의 질서와 가치는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역사와 문화의 이해와 존중이 이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상호주관적 위미망을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법, 힘, 실체, 장소로 이루어진 그물이다. 이러한 그물을 통해 사피엔스는 십자군, 사회주의 혁명, 인권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 다른 동물들도 상상할 것이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의 상호주관적 실제들은 객관적 영역에 갇혀 있으며 우리의 의사소통 장치는 이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피엔스는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실제를 창조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지배한다.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우리의 상호주관적 실제,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금융 시스템과 같은 것들에 달려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러한 상호주관적 실제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 인류의 능력은 다른 동물과 구분되며 인문학과 생물학을 분리한다. 인문학은 상호주관적 실제를 중요시하며 이야기와 이념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유전자나 뇌의 화학적 기반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 실제와 허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미래를 이해하려면 유전체와 통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 부여된 의미를 이해하고 해독해야 하며 허구와 상호주관적 실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